상호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외로움이었을까요?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남자의 나약함이었을까요? 상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짧은 호흡 속 긴 여운, 너무 뜨거웠던 밤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욕망들이 숨어 있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춘배, 72.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여 모은 재산이 꽤 있었죠. 하지만 작년 가을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하반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된 그를 5년 전 재혼한 아내 이영숙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55. 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여전히 관리된 외모를 가진 여자였죠. 영숙이 물컵을 들고 다가옵니다. 여보, 물 한 모금 드실래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춘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소. 춘배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영숙은 춘배의 병수발, 식사 준비, 집안일까지 하루 종일 정성껏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상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병원 다녀오셨다며요? 춘배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상호야.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한상호, 48.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 성실한 과장이었습니다. 아내 혜진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영숙이 거실로 나오며 말합니다. 상호야, 차라도 한잔 할래? 혜진 씨도 앉아요. 혜진이 손을 내줬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희 일찍 가봐야 해서요. 상호 내일 출장 간다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몸 조심해, 상호야.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느리 혜진과 계모 영숙 사이에 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상호야, 미안한데 지금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호가 놀라 묻습니다. 네, 지금 119 부르셨어요? 영숙이 말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싫대. 병원 가기 싫다고. 상호야, 너 좀 와줘. 제발. 상호는 황급히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호.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처럼 잠들어 계셨습니다. 상호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영숙이 미안한 듯 말합니다. 아, 아까는 진짜 힘들어 하셨는데 약 드시고 나서 좀 나아지신 것 같아. 상호야, 정말 미안해. 너무 놀래서 그만. 상호가 안도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다행이고요. 상호는 안도했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상호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 혜진이는 오늘도 늦는다며? 상호가 대답합니다. 아, 네. 야근한대요. 영숙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잠깐만 있어봐. 금방 차릴게. 저녁을 먹고 상호가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상호의 팔을 잡으며 말합니다. 상호야,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 응? 상호가 시계를 봅니다. 밤 9시 반. 상호가 대답합니다. 아, 괜찮아요. 이만 가봐야 되는데.
하지만 영숙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커피잔을 내밀며 말합니다. 상호야, 앉아. 너 요새 힘들어 보여.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상호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바쁜 시기라서요. 영숙이 상호 옆에 앉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웠습니다. 영숙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상호야. 어른들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아버지. 저렇게 되시고 나서 너도 많이 신경 쓰이지? 상호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혜진이는 요새 많이 바쁘다며? 상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프로젝트가 있어서 요새 거의 매일 야근이에요. 영숙이 한숨을 쉽니다. 외롭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상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상호야. 사실 나도 외로워. 상호가 움찔합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손길이라고 생각했죠. 영숙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영숙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매일 이렇게 혼자. 내 아버지는 저렇게 누워만 계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잖아. 나도 사람이 그리워. 상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드시죠?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너도 바쁜데. 영숙의 손이 상호의 어깨에서 팔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상호의 호흡이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본인도 몰랐어요. 영숙이 더 속삭입니다. 상호야, 너도 힘들지? 혜진이는 맨날 야근하고 집에 가도 혼자고. 상호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영숙이 상호의 손을 잡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응? 아직 이르잖아. 어차피 혜진이도 늦는다며.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상호는 그저 외로운 계모가 위로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느라 힘든 여자. 그것뿐이었죠. 영숙이 상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상호야, 너 정말 착하다. 상호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별 말씀을. 영숙이 상호의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상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야, 상호야. 가끔은 이렇게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상호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영숙이 상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상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좀 더워진 것 같네요. 영숙이 부드럽게 웃습니다. 그래, 에어컨 틀까? 상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상호의 몸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영숙이 상호의 팔을 쓰다듬습니다. 상호야, 너 피곤해 보여. 어깨 많이 결렸지? 상호가 대답합니다. 아, 좀 그래요. 요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영숙이 말합니다. 내가 좀 풀어줄까? 상호가 손을 내젓습니다. 아, 괜찮아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상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길이 상호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상호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영숙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여기 많이 뭉쳤네. 힘들었지? 상호가 눈을 감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영숙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영숙의 손이 상호의 목덜미를 지나 등으로 내려갑니다. 상호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속삭입니다. 상호야, 긴장 풀어. 편하게 있어. 상호가 눈을 뜹니다.
영숙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상호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영숙이 상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호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저 이만.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상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조금만 더. 응? 상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영숙이 상호의 얼굴에 손을 댑니다. 부드럽게. 상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숙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에이, 이러시면. 하지만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속삭입니다. 상호야, 우리 둘 다 외로워. 그렇지?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거칠게 쉬고 있었죠. 거실의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영숙이 상호의 손을 이끌며 일어섭니다. 상호의 몸이 저절로 따라 일어났습니다.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 영숙이 말합니다. 이쪽으로. 상호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안방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영숙이 상호를 붙잡습니다. 괜찮아. 자다가 기침하시는 거야. 곧 다시 주무실 거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상호의 손을 더 강하게 잡습니다. 상호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외로움이었을까요?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중년 남자의 나약함이었을까요? 상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짧은 호흡 속 긴 여운, 너무 뜨거웠던 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상호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이건 아닌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아내를 배신한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히.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상호야. 미안한데 수도 배관이 터져서. 너 혹시 저녁에 시간 돼? 상호가 망설입니다. 오늘은.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제발.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상호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안 가야 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커피,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호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반복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호는 죄책감과 쾌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본능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묻습니다. 상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상호가 당황합니다. 며칠 뒤 영숙이 본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상호야, 앉아봐.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상호가 차갑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요? 영숙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 아버지 재산 말이야. 나도 5년이나 여기서 고생했어. 상속 포기각서 써줘. 나한테 다 넘기는 걸로. 상호가 놀래서 묻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영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그럼 우리 조용히 정리할 수 있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혜진이한테 말할까 아니면.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상우가 참으며 말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영숙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일주일. 그 이상은 못 기다려. 그때까지 답 안 주면 혜진이한테 전화할 거야. 상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혜진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혜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왔어? 오늘 회식 없었어? 상우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응, 일찍 끝났어. 혜진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상우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상우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날 노린 거였어. 아버지 재산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냉정해지려 애썼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이틀 뒤 상우가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영숙이 묻습니다. 상우야 왔어? 생각은 해봤어? 상우가 짧게 대답합니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영숙이 냉소하며 말합니다. 시간 없어 상우야. 이러다 혜진이가 먼저 알게 되면 어떡하려고? 상우가 차갑게 되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숙이 비웃듯 말합니다. 똑똑하게 처신하라는 거지. 내가 먼저 움직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두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상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아드님께서 전부 상속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상우가 묻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원하는 건? 변호사가 단언합니다. 재산이겠죠. 아드님을 통해서 빼돌리려는 겁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만약 그 사람이 저를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라도 해두세요. 상우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뒤 상우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엔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영숙이 묻습니다. 상우야, 결정했어? 상우가 시간을 끕니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영숙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시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넌 지금 선택권이 없어. 내가 날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래? 상우가 침착하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영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상속 포기각서? 그거 하나면 돼. 그럼 우리 조용히 끝내는 거야. 녹음은 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의 증거였죠. 그날 밤 영숙이 잠깐 외출한 사이 상우는 그녀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이 여자가 준비한 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우는 발견했습니다. 이게 유언장? 그 유언장엔 모든 재산을 영숙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그리고 아버지의 인장까지. 아버지 도장을. 이 여자가 위조하려고 했던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상우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다음 날 상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영숙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춘배가 되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우가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춘배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알고 있다, 상우야. 상우가 놀라 묻습니다. 네,
춘배가 씁쓸히 말합니다. 나도 다 알아. 그 사람이 날 돈으로만 보는 거. 그런데 말이야, 처음부터 그랬더라도 외로운 나는 영숙이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단다. 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호가 묻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춘배가 고백합니다. 늙으면 외로워서 그래. 누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여자한테 당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춘배가 놀라 묻습니다. 뭐? 상호가 고백합니다. 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상속 포기하라고. 춘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배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게까지. 상호가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약했어요. 춘배가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상호야. 내가 미안하다. 두 부자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법무사를 불렀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합니다. 네, 새로운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요? 춘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소. 모든 재산은 내 아들 상호에게 명확히 해두고 싶소. 그 순간 영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소리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요. 영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상호가 묻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상호가 위조된 유언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그건... 상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아버지 도장 위조하려고 하셨죠? 그리고 저를 협박했고요. 다 녹음돼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숙이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5년을 여기서 고생했는데 내 아버지 병수바라면서. 며칠 뒤 상호는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상호가 묻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 여자랑 관계를 가진 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강간죄도 성립하지 않고요. 상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가 말을 멈춥니다.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윤리적으론 위자료 문제도 있죠. 그건 선생님께서 짊어지셔야 해요. 상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혜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혜진이 묻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아버지 댁 다녀왔어? 상호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응. 혜진이 놀라 묻습니다. 상호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 있잖아, 아버지랑. 안 맞으셨나 봐. 집을 나가신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호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아버지 누가 돌봐드려? 우리가 모셔야 하나? 상호가 대답합니다. 그래야겠지. 그날 밤 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혜진이한테.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 옆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하지만 숨기고 산다면 난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무슨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요새 표정이 이상해. 상호가 아내를 바라봅니다. 혜진아. 혜진이 대답합니다. 응? 상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상우가 결국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랑해. 혜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오글거워. 상우는 평생 가슴에 묻을 무거운 비밀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상우의 입장이었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밝히며 속죄를 구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죄책감을 홀로 감수하고서라도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려 했겠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롭고 견고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가족들 속에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복잡한 욕망과 배신,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가 얽혀 있습니다. 이 선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저에게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